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빰, 어반입니다. 지금 한 얘기는 이틀 전에 있었던 진짜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지향을 해서 본 사람을 계속 오래 보는 편이에요. 그렇게 해서 이게 쭉 보다 보면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을 통해서 딴 사람을 알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.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뭐 매번 보지는 않아. 왜 사람 관계라는 게 서로 맞아야지 얼굴을 보는 건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. 나이 들면 더더욱더 그렇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A, B, C 소개받다 보면 그 중에 또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. 괜찮은 사람들이. 그래서 간간히 이제 조인된 사람이 있거든요. 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이틀 전에 봤어요. 맛있는 거 사준다고 보고 싶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. 가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저희 뭐라 할까 저희 나이대가 지금 제가 30대 후반이잖아요. 굉장히 좌성향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분도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데 그분도 이제 좌성향이에요. 굉장히. 근데 일반적인 좌성향이랑 약간 다른 거는 그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 정의 있잖아요. 정의. 저스티스에 그 의거해가고 그런 정의론에 의거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좌성향인 분이 계시거든요.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라.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갖고 잘 지냈어 이렇게 술도 먹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살도 많이 빠지셨더라고 보니까 뭐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 요새 보니까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3대 얼마 치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게 딱 생각난 거야.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뭐 술 먹다가 사람들 뭐 던지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던진 거 던져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게 얘기 듣는 걸 좀 좋아한단 말이야. 한 번씩 던진단 말이야.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그 유시민 씨가 호텔 신라에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김정은처럼 혁신적인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서 현재 재벌 2세 3세들을 약간 쫑크를 준 적이 있거든.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야. 그래서 재밌겠다 싶어갖고 내가 한번 말해봤단 말이야. 그 형님 그 김정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? 이렇게 내가 딱 던졌거든. 근데 믿기를 바로 딱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딱 술 딱 먹더니 팍 내렸더니 와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.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쭉쭉쭉 하더라고. 그때 그 교수님의 눈빛이 어떤 거였냐면, 와, 역시 우리 어반이는 지성인이라 그런지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아는구나. 이런 느낌 있잖아. 마치 엄청난 동료감을 느낀다는 그런 눈으로 이제 갑자기 자기 혼자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는데, 나도 그쯤 되면 그냥 궁금하더라고. 그냥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. 그래도 들어봤지. 근데, 나는 나름 들어봤는데 좀 일리는 있겠다 싶은 게 그분이 한 얘기를 들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캐파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. 그래서 뭐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뭐 G2니 G7이니 뭐 G20이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 잘 나간 애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. 국제 질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. 근데 그 가운데서 이 G20은커녕 진짜 G200 안에도 못 들 진짜 북한이란 나라에서 이 김정은이란 지도자가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어깨를 맞대면서. 물론 그 교수님 말한 것처럼 어깨를 맞대면서 나란하게 대등하게 얘기한다는 관점은 나는 뭐 동의하기는 힘들었지만서도 근데도 어느 정도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거든. 그러면서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은 나이가 84년 1월생이거든요. 제가 84년 2월 17일생인데 저랑 동갑이전에 따지고 보면 그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과정은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김정일이 갑자기 얘를 키우려고 이렇게 딱 해갖고 몰랐는데 그 김정은 군생활도 했어요, 여러분. 그 1년 반 정도 군생활한 다음에 바로 중장을 달았더라고. 벼락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검찰 같은 데 있잖아요. 초범법적인 기관 밑에서 그런 고위 공직자들 잡아나는 거 이런 것들도 했고 착실하게 이게 뭔가 나름 테크트리를 올렸는데 근데 김정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갔잖아요. 그게 2011년에 갔단 말이야. 결국에는 30살도 안 돼가지고 김정은이 국가 원수로 올라갔고 최고 지도자가 된 거야.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들이 제일 많았냐면 그 김정은 체제는 오래 못 간다. 2년 안에 쿠데타 난다. 이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 하다 보면 김정은 체제 완전하게 정착이 된 거야.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제 고모부 막 기관총으로 다 후려 갈기고 저런 패륜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김정은도 그래 뭐 지가 살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런 뭔가 권력이라는 게 특히나 북한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에서의 권력이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. 거기는 막 어이씨 최룡이었냐 누가 막 여자 막 이빨 다 뽑아가지고 오랄 시킨다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데서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서 잡으면 진짜 그렇겠지만 또 그 어린 나이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치고 지금 와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기 체제를 구축하고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천재적인 발상, 김정은이 천재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봤을 때는 그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가원서 올라갔잖아. 그럼 나는 바로 이제 반대로 내가 벌집이 되고 이제 내가 수총당했을 것 같긴 하단 말이야. 그래서 이 3대 세습이란 게 북한 내에서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체제를 잘 유지시켰으니까 그렇고 다만 이제
저는 근데 이게 국민적인 정서,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. 뭐 연평도 피격이라던가 천안함 사건 여러 가지 있잖아. 특히나 저는 해군이라서 그런지 천안함 때 굉장히 빡 돌았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적이라고 하죠. 난 대한민국의 주적은 나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. 근데 그런 북한의 대가리를 가지고 야 천재기다라는 것들 사적인 자리인가 상관없겠지. 그분이랑 나랑 이제 사적인 자리가 상관없는데 야 저런 말을 근데 공적에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예전에 전원책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. 김일성, 김정일 개새끼라고 해보세요.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나도 난 개새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.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근데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으니까 뭐 저는 뭐 항상 굉장히 다양한 뷰를 존중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나 이제 저쨌거나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앞으로의 뭐 관계 봤을 때 뭐 사실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아. 왜냐면 얘들은 살기 위해서 핵을 부여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정말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유시민이 말한 것처럼 혁신적인 사람이라면 그 지금 옛날에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. 그죠?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에 그 망할 놈의 화전 양면 전술로 얼마나 우리한테 개인세를 또 놨어. 그러면서 얻어먹을 거면 다 뺏어먹고 동네 깡패처럼. 그래서 정말로 혁신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과거의 오래된 악연을 끊고 그리고 북한도 북한대로 발전시켜갖고 좀 애들 좀 밥 좀 그만 굶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천재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라면 그 전에 일단 자기 살부터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. 그래갖고 혁신이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김정은 보면 그 사람 10년 못 살 것 같거든. 50 못 넘겨 그래갖고 뭐 약간 민감한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뭐 김정은이 천재란 말에는 동의하긴 힘들지만 전 정서상 그 사람이 정말로 혁신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갱세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도 굶기지 말고 그렇게 이게 잘 했으면 그래도 좋겠어요. 왜냐하면 난 북한 사람 실제로 봤잖아.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살 빼야 되고 혹시나 뭐 이 동영상 본다고 해서 나는 뭐 독침 쏘고 그러진 않겠지. 말해놓고 약간 쫄리는데 여하튼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입니다.